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론 강의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문제풀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문제가 대략 630개 문제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 문제들을 단원별로 나눠서 모두 20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가장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또 가장 쉬운 단원이 되겠죠? 역사학습의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교재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려다 보니까 속도를 조금 빼서요. 너무 평이한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여러분 헷갈릴 만한 문제에선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역사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물어봐요. 그쵸?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 접근해 본다. 하나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죠. 자, 또 하나는 사실에 기반을 두기는 하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역사가가 나름 해석을 할 것이고 그 해석에 기반한 역사를 공부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을 강조하느냐, 주관적인 부분도 인정할 것이냐 가지고 제가 1, 2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을 못 가진 역사가는 뿌리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둘 다 뭐 해야 된다?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말해서 1과 2 모두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굳이 둘 중에서 하나를 한다면 2에 들어가는 거예요. 2라는 건 사실에 기반해서 역사적 해석을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너무 대놓고 빨리 나왔어요.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했으니까 1을 말하는 거죠. 자, 답은 금방 나왔고요. 2번, 3번, 4번 선지에서 보시면 가치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선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의미가 있어.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시대를 반영하는 거야. 이건 그냥 숨겨놔도 괜찮아. 라고 해서 누군가의 선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재구성되었다라고 했으니까 2, 3, 4는 두 번째 역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1번, 2번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취사 선택되었을 때 그게 이제 남았을 때 역사라고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장에서 보시면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관점인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보시면 궁예와 견훤은 흉악하다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태조는 이와 다르다 그랬으니까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승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자,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자, 반면에 2번. 기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시의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죠. 자, 반면에 3번 같은 경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라고 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누가 했냐면 신채후가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채후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역사 1천년 이래 최고의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평가가 참 무서운 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워낙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이제 깊이 있게 할 때 보니까 근데 묘청은 수도로 옮기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많이 뒀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뻥도 많이 치고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일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이렇게까지 두면 이걸 과연 이렇게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개경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걸 받아오려고 하는 서경 세력들의 또 다른 어떤 이기심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4번을 보세요.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발해 부분이 놓쳐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누군가의 생각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려의 국력이라는 게 있고 또 주변 국가, 거란이나 여진의 그 유목민족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건대 만약에 고려가 발해 지역을 되찾으려고 너무 무리수를 뒀더라면 고려는 더 일찍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려가 발해를 욕심내지 않은 건 나름 합리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바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부분들은 문제를 잘 푸셨을 것 같아서 제가 속도 있게 계속 풀게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기록으로 해서 역사라는 건 1번이 아니라 2번. 사실에 기반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해석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 개입된 거 맞고요. 2번은 당연한 거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3번. 사료와 역사적인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단고기 같은 거. 여러분 환단고기 같은 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우리의 이 고조선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동북아시아 최고의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위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역사서라고 보지 않아요. 사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진실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과장될 수도 있고 아예 축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 사료, 생각이 필요한 거죠. 자, 4번에 갑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실과 사건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1번에 보시면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엉뚱하게 읽었습니다. 자,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된 역사 두 가지 버전 다 일어난 거 맞고요.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모든 사건을 말한다. 이것도 맞고. 3번에 보시면 기록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 역사가의 생각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도 맞고. 도대체 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5번이네요.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건 팩트만 강조하는 거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사료. 문제가 살짝 난이도가 있어졌어요. 자, 여기 사료에서 볼 수 있는 역사서술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누가 쓴 겁니까? 중국 사람들이 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여를 바라볼 땐 뭐라고 하냐면 부여는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다. 반면에 고구려를 바라볼 때는 성품이 되게 흉악해. 거기다 급해. 노략질하기도 너무 좋아. 라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압록강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 산악 지역에다가 또 이 압록강 일대 같은 경우는 한나라가 설치했었던 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 지역의 특성상 아무래도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나라 또는 중국 세력과 대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고구려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자, 반면에 고구려가 이제 뻗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여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고구려와 갈등하게 빚겠죠. 그러다 보니 이들을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부여가 누구랑 손잡게 된다? 중국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부여가 이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인들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의 생각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면 1번, 2번 중에서 2번 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기억을 보시면 김부식의 삼국사에게는 불교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 그는 유학자이다 보니까 불교 부분을 다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이라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사에 불교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해서 삼국시대 때 불교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유학자이다 보니까 불교 관련된 부분을 일부러 누락을 한 거예요. 자, 그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 맞죠? 니은에서 조선 그러니까 초기 때 편찬되었던 고려사 그러니까 세종시기 때 거의 이제 편찬이 끝났어요. 자, 이 고려사를 보시면 고려의 끝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왕, 우왕과 창왕이 있죠. 그 우왕과 창왕은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왕우, 왕창이라고 했는데 신우신창이라고 해요. 신돈의 자식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비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대요. 이건 결국은 조선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말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답이 당연히 이제 1번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같은 경우는 실학이 이제 선구자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객관적이고 고증에 입각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관련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아닌 거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리을이 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서 역사를 본기 세 가지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라는 건데, 자,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이건 조금 사실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천의 사기를 집필할 때 기본적으로 사마천의 마인드 자체가 옛날에는 이러했었어를 약간 전달하는 입장인 거지 본인의 평가를 과도하게 늘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마천의 의중을 담아서 요거는 객관적인 거에 가깝다.
라고 이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얘가 왜 논란이 되냐면 본기 세가지 열전. 자, 특히 본기 세가 열전에 들어가는 왕이라든지 인물 같은 경우는 누가 선정할 것이냐. 중국인들 기준에서는 중국의 정통 왕조가 본기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제국것들 세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신하들이 이제 열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중국의 관점이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점에서 역사를 세분화시켰다고 보게 되면 이것도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리을은 조금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가 워낙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의 헷갈리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리을은 여러분들 리을은 사마천의 사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사료를 탐구한 자세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했을 때는 역사가들이 선정해서 연관, 기록으로 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누군가의 생각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총의 사견정도 운동을 신치우가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생각을 해보자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도 양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그냥 밀란인 거예요. 근데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혁명인 겁니다. 근데 그게 또 그 당시에 본 거랑 1950년대 본 거랑 1980년대 본 거랑 2000년대 봤을 때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생각이 들어갔다는 건 주관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사료에 있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기록된 양반의 기록 속에 보시면 거기는 완전히 막 그 동학농민운동을 부정적으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시대상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 살펴보는 거 맞는 거죠.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치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 다른 나라의 사료들과 비교 검토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사료를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라고 판단하시면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민족 혹은 국가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자세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답이 좀 너무 쉽게 노출이 됐어요. 세계사적인 보편성만을 파악하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역사나 사회 공부할 때는 뭐뭐만, 오로지 이런 거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세계사적인 보편성도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그 정문의 특수성도 고려해 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근대라고 하는 건 유럽의 개념에서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생한 그 시기를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대가 서양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고스란히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게 무조건 또 중세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사적인 보편성도 살펴봐야지만 특수성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성만을이라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오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사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역사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역, 상감청자. 여러분 상감기법은 원래 중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도자기에 넣은 거는 고려인들의 특별한 창의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나타난 자비와 평등 세상. 이건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출발할 때부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왜 그 인도에서 신분이 막 이렇게 카스트라고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브라만 밑에 있는 퀴샤트리나 바이샤가 바로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종교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보편성이 들어갑니다. 두레나 개나 향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벼농사 특히 지으면서 공동체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리을에서 선사문화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잘 알고 있죠? 답은 그래서 2번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특수성을 보여주는 설명만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기역,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다른 나라 다 겪어가는 거니까 이거 해당하는 거 아니고요. 자, 니은 고대 사회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며 호국적인 성향이 있다라는데 의외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꼭 우리나라는 고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중세가 될 수도 있고 조선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항상 호국적 성향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의 성향도 되게 강합니다. 일단 호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는데 불교가 앞장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해탈이나 믿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국가를 구하는 것에 더 우선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보였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신라 이제 원광법사 같은 경우는 화랑들을 위해서 세속오개를 막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원광법사 같은 경우는 수나라한테다가 막 편지를 써요. 고구려가 우리 자꾸 신라를 너무 괴롭히니까 수나라야 고구려 공격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감히 그 승려가 고구려의 그 뭡니까 그러니까 수나라한테 고구려 공격해 달라고 전투를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후국적 성향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 임진왜란때 보시면 승병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단히 후국적이에요. 두 번째 통불교. 이건 원효에서부터 출발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불교 안에서 종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교 종파들이 약간 각기 이제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원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계속 뭉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천, 진우를 통해서 교종과 선종이 결합되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모습. 자, 디귿에서 두레나 개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한 것도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이어져서 여기다 막 향약 이런 것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위기만 발생하면 십시일반 서로 도와주자라는 마음이 계속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건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사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선지 보시면 거의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농경과 목축을 터득하여 정착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석기가 되겠고요. 자, 1번에서 활발한 정복 사업을 통해서 신분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했는데 신분제라고 말하면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계층사회가 형성되었다, 계급사회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건 청동기가 확실하겠죠. 자, 두 번째, 중국과 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라고 하려면 이건 철기 시대부터 가능한 겁니다. 자, 3번에서 신석기 때부터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시족사회예요. 근데 그 시족이 결혼할 때는 다른 시족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조계원.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부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석기 때 항상 나오는 게 시족 중심의 사회였다가 이게 이제 부족으로 확대가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조계원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족 그리고 조계원 맞죠? 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은 구석기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뭐 이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니은 가볼게요. 긁게 밀게까지는 좋았어요. 구석기 같은 경우는 찌르게, 긁게, 밀게, 쓴배찌르게 이런 식으로 개자로 끝냈죠. 근데 대표적인 농사용이라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건 신석기 때부터 가능할 거고요. 동굴, 바위 그늘까지는 좋았는데 강가의 움집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 임시 거처인 막집으로 바꿔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은 자, 구석기 유적지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북한을 대표할 만한 곳 중에요. 웅기군 굴포리 유적지 기억나십니까? 1960년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쭉 내려오게 되면 특히 이 충청북도 가면 석회암지대가 많다 보니까 뭐 단양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여기서도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주 석장리 유적지도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아무튼 자, 그럼 1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웅기군 굴포리 유적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최초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어디냐면 동관진 유적지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930년대 밝혀졌어요. 근데 일제가 아니야, 이거는 니네 구석기 유적지가 아니라 이건 만주 관련된 거야. 니네가 무슨 구석기 유적지 있어? 이러면서 이걸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드러는 났습니다만 연구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웅기 굴포리 유적지 같은 경우는 1963년. 자, 연도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1963년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최초의 연구지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드러났지만 연구 자체가 안 돼버린 거고요.
본격적으로 연구가 됐다면 옹기공 굴포리 유적지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자, 공주 석장리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먹도끼보다 다 나오는데요. 특히 후기 집터 유적지는 불된 자리 흔적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연천 전곡리 같은 경우는 주먹도끼, 아슐리안 계통이다. 이건 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틀린 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농경 시작한 거 맞고 혈연, 시족, 조계원, 그래서 부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석기 때는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가게 되고 이때 조계원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맞는 거죠. 가락박 뼈바늘 다 좋았어요. 자, 집대 형태를 봤더니 직사각형이면서 점차 지상가옥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어느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죠. 그렇죠? 신석기 시대는 이게 아니라 지상가옥이 아니라 아직은 우물 0.5에서 1m 정도 훅 팝니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줘야지 얘가 기둥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석기랑 청동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답은 4번 되겠고요. 그리고 신석기 때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거나 사각형인데 끝머리가 살짝 둥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 하면 방형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요게 신석기 시대의 움집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지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굳이 지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뼈도구와 뗀석기 평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같은 경우는 구석기도 되고 이건 신석기도 가능해요. 근데 2번에서는 일단 요거는 구석기만 가능하고요. 물이 지어서 라고 했으니까 이건 구석기만 가능합니다. 그럼 1번에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는 건 신석기만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 지역 보시면 일단 연천도 보이고 공주도 보이고 옹기군 굴포리도 보이니까 구석기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저는 이런 문제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성격이 급해서 막 찾아보면 답이 막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경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답을 너무 쉽게 엉뚱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3번을 봤더니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그렇죠? 처음엔 저도 답 없는 줄 알았어요. 급한 성격에. 자, 아시겠지만 서울 암사동 유적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움집터들을 대량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 홍수가 서울에 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존에 있었던 막 축대 무너지고 막 새로운 땅들도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에 움집터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오류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2번은 잠깐만 볼까요? 일단 구석기 안에서도요. 전기, 중기, 후기로 가게 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 기능을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라고 하고요. 그 멀티의 대표적인 게 집게도 있지만 주먹도끼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쓴다. 자, 반면에 뭐 중기, 특히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왜 그 쐐기 같은 걸 가지고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잘라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용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작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헷갈리는 거 없으실 것 같고요. 자, 한반도 선사시대입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여기도 그냥 보시면 놓칠 수 있는데 읽다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집게입니다. 순배찌르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크기가 약간 10cm 정도가 되고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를 연결해서 쓴다라고 했죠. 후기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신석기 시대의 집터 움집입니다. 원형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맞고 조기를 먹어서 이걸 가지고 칠해거리 같은 것도 만든 거 맞고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세형 동검이 아니라 비파형 동검 검은 간토기가 아니라 붉은 간토기. 여러분 이거는 민무늬 토기인데 약간 특수 민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무늬에다가 이렇게 산화철 같은 걸 이렇게 문질러요. 예, 그러면 이제 붉은색이 나오고 철기 시기가 되면 이제 검은색으로 바꿉니다. 누차 말하지만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셔가지고요. 요즘 인테리어에 이렇게 막 붉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체리색 이런 거 많이 안 쓰고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붉은 간토기에서 검은 간토기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반달돌칼이나 홈자기, 특히 반달돌칼 뭐 당연히 아실 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에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유적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전까지 구석기 유적지가 나와도 일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안 나왔는데 한반도에서 먼저 나와봐요. 구석기를 니네가 먼저 시작했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구석기 연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50년 6.25 전쟁 겪으면서 당연히 전쟁 이후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부터 남북한에서 구석기 유적지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 시작점을 알리는 게 웅기군 굴포리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공주 석장리에서도 발굴됩니다. 얼마나 그 1960년대 그 남북한의 그 대치, 긴장 심했겠어요. 북한에서 발굴하면 우리도 발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딱 1년 만에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되겠고요. 나머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제주 빌레몬 유적지라고 했는데 빌레몬 동굴 같은 경우는 이건 용암 동굴이에요. 그래서 용암 동굴에 있었던 구석기 유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상원 검은모루 동굴 유적지, 여기 동굴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일단 동굴이지만 특히 여기 동굴 같은 경우는 동물뼈들이 진짜 많아요. 동물뼈들이 정말 이제 다양하게 출토가 됐는데 거기 보면 콧부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큰 동물들의 뼈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시인, 승리산인, 만달인 이렇게 불러주죠. 그래서 여기선 인골이 나오는 겁니다. 인골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70년대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남한에서 이제 1980년, 81년 이렇게 뼈가 나옵니다. 승리산인, 만달인, 상시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또 나왔네요. 당연히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대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경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신석기. 그럼 1번에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기록은 신라 지증왕 때 보여요. 근데 역사학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철기 시대가 되면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졌는데 기록으로는 지증왕 때 처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인돌과 돌렬무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청동기 시대 때 특히 거대한 군정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답은 3번 되겠고 4번에서 세영동검은 어느 시기일까요? 동검이긴 하지만 철기 시대 때 제작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청동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유물들이 제작되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가락바퀴. 실을 뽑아내는 거고요. 이거는 빗살무늬 투기. 얘는 뭘까요? 간석기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너무 귀엽죠? 이거 사람 얼굴이에요. 이거 흙을 잘 빚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꾹 하고 눌러가지고 사람 얼굴 만든 겁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출토가 됐어요. 자, 하나같이 신석기가 되겠고요. 신석기 시대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당연히 청동기가 되겠고 3번에서는 구석기, 4번에서는 초기철기가 되겠네요. 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고요. 조개 껍데기 가면 신석기 시대입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은 자, 1번 잡곡류를 경작한 거 맞죠? 그러니까 조, 수수, 피 재배한 거 맞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벼를 재배했다, 보리를 재배했다, 콩을 재배했다 라고 하면 그건 청동기예요. 자, 어찌됐거나 그 부분 들어간 거 아니니까 이거 맞고요. 자, 두 번째.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농업의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빈부격차 나타나고요. 청동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이건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애니미즘이라 해서 이제 자연을 이제 숭배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이고요. 가락바퀴 뼈바늘도 신석기 때 처음 이용할 것이고요. 그다음 이런 부족 사회 같은 경우는 조계운을 통해서 그 부족을 이제 확대시키는 게 되겠죠. 시족, 부족, 기본적으로 혈연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에 옳지 아니하는 것은 문장 너무 길어요. 일단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집게, 주먹도끼. 그래서 얘는 멀티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용했어요. 자, 그러다가 자르개, 밀개, 찌르개 등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간석기 만들었고요. 톡이 만들어 썼다. 맞죠? 자, 신석기인들 도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했다. 여러분 이건 구석기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시겠지만 인류의 시작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옛날에도 더웠어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불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그냥 계속 아프리카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호모 뭐 시기 이렇게 배웠던 거 있죠. 호모 에렉투스 시기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석기인들부터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시아에 살고 있는 거야.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청동기, 벼농사. 하지만 벼농사가 일부 지역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청동 무기가 보급이 되면서 계급 분화될 것이고 분장이 나타나고 네, 오류 없습니다. 자, 옳은 답변 골라주세요 라는데 얘는 가락바퀴. 자, 가락바퀴니까 얘는 신석기. 자, 그럼 먼저 가만 찾아볼게요. 가락바퀴랑 뼈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어요. 원시수공업 맞죠? 자, 가락바퀴는 조개 껍데기로 만든 칠해거리였어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돼요. 칠해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막 장식품 같은 겁니다. 액세서리. 자, 나에 보면은 이건 반달돌칼이죠. 그쵸? 자, 반달돌칼이라고 하면 청동기 시기 때 이용했었던 간석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를 가지고 모든 생활도구를 다 만들어서 쓸 거라는 편견을 버리시면 돼요. 청동은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울같이 지배층을 위한 것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나를 보시면 반달돌칼, 벼 이삭을 자를 때 사용한 거 요거 맞고요. 가와 하나는 신석기 아니에요. 하나는 청동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갑병이 되겠네요.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반달돌칼은 이삭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훅 하고 훑으면 벼 이삭이 떨어집니다. 자, 가락바퀴 뼈반을 돌보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유물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최초 사용이니까 신석기. 그럼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이 확대되어서 부족이 되었다. 맞는데요? 답은 벌써 나온 건가요? 그러네요. 2번을 볼게요. 자,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동에도 따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신석기 시대 때는요. 화덕을 이렇게 보시면 우물 깊게 파고 낸 다음에 화덕을 한가운데 이렇게 뒀어요.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 움집이 되면 한쪽 벽으로 옮겨지는 거 맞죠?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면 민무늬 토기인데 특이하게 손잡이가 탁 있어요. 이것도 청동기.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하는 것도 청동기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유물이 등장한 시기의 생활 모습 또 났어요. 자, 표면에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빗살무늬 토기. 1번은 철기. 2번에서. 여러분 2번은 청동기일까요? 철기일까요? 비파형 동검을 의식에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비파형 동검이라고만 보면 이건 청동기예요. 근데 의식에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건 또 여러분이 철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거나 비파형 동검은 당장 전쟁에 나갈 때도 쓰겠지만 군장이 자기의 권위를 드높이는 어떤 행사에서도 같이 그걸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청동기라고 생각하시고요. 3번에서 취사와 난방이 가능한 움집에 살았습니다. 움집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니까 취사 난방 맞는 거고요. 답은 3번 되겠네요. 죽은 자를 위한 고인돌. 고인돌 같은 경우는 군장의 권위를 상징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청동기. 5번에서 지배 계급이 등장했다. 이 두 개는 청동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비슷한 유형에 비해서 살짝 달라져서 그나마 좀 마음에 들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순배찌르개라고 얘기하면 얘는 구석기 안에서도 후기 구석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신석기. 자, 답은 안 되고요. 붉은 간토기라고 하면 산화철을 이렇게 표면에 발라서 만든 겁니다. 이건 청동기예요. 거친 무늬의 거울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냈다. 같은 청동기 시대 맞죠? 그래서 맞고. 자,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생활 도구입니다. 네,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얘는 신석기니까 청동기와 신석기 맞지 않고요. 자, 눌러찍기 무늬 토기. 시험에서 눌러찍기 무늬 토기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신석기 시대의 토기 4인방이라고 하면 일단 민무늬 토기이지만 일은 민무늬 토기. 네. 자, 이른 자가 들어가면 이건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띠 토기. 아니요, 덧무늬 토기. 덧무늬라고 하면 표면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무늬? 그러니까 붙인 거예요. 흙을 더 붙인 게 덧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빗살무늬. 자, 여기에다가 저것까지 들어가시면 이제 신석기 토기의 4인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가락밖에 뼈바늘 맺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되겠고요. 잠깐 주의하실게요. 덧무늬 토기가 있고요. 덧띠 새긴무늬 토기가 있고요. 덧띠 토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토기 모습을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볼게요. 덧무늬라고 하면 여기 표면에다가 이렇게 띠들을 하나 뭐 이렇게 더 두르든지 붙이든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이고. 되셨어요? 덧띠 새긴무늬 토기라고 하면요. 여러분 토기에서 이 윗부분이 있죠. 이거 아가리라고 하거든요. 이 윗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뭔가 문양을 막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덧띠 새긴무늬 토기고요. 덧띠 토기라고 하면 아가리 부분을 한 번 더 덧입힌 거예요. 약간 두껍게 한 번 더 입힌 거. 이게 덧띠 토기예요. 덧무늬는 표면에다가 빗살무늬 토기처럼 뭔가를 넣고 싶은데 빗살무늬 토기는 여기다 기하학적인 무늬를 판 거고요. 이렇게 판 거고 반면에 덧무늬는 그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획을 덧입힌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토기입니다. 자, 이번 문제 밑줄 친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표면에 빗살처럼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암사국 나왔으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답도 되게 빨리 냈죠. 농경과 정착생활이 이루어졌다. 얘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고인돌, 계급, 군장 나왔으니까 여기 모든 건 청동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대한 생활성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산 거 맞고요.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다시 한번 말하시면 인류의 시작은 아프리카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인류가 유럽이나 아시아로 갔다는 것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구석기인들은 다 불 썼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불 쓴 거 맞습니다. 자, 그럼 답 1번인 거고. 자, 2번에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단양, 수양계, 연천 정곡리, 공주 석정리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인데 강가에 살던 사람들이 고기잡이와 밭농사를 하면서라고 했어요. 뒷부분 밭농사, 이거 신석기인 거죠. 자, 3번에서 이건 청동기, 4번에서 여기까지 좋아요. 가로날 토끼는 여러분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먹토끼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다. 그럼 민무늬 토끼는 청동기 시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시대를 보시면요.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무리의 숫자가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될 것이고요.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공동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게 구석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족별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더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신석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까지는 지도자가 있기는 있지만 권력을 가지지는 않았던 평등한 사회. 근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청동검을 사용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석기예요. 자, 그러면 1번. 뼈바늘을 가지고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입은 거 맞죠? 이 답은 1번이에요. 2번. 잉여 생산물의 축적이 계급의 분할을 가졌다. 자, 계급 나타나거나 아니면 야산이나 구릉지대. 따라라라라 보시면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위쪽에 동굴에 살아요. 신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강가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청동기인들이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살짝 언덕배기 같은 데 살아가요. 그래서 아래쪽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근처에 평야지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청동기예요. 밑에도 청동기죠? 그래서 2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청동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황해도 봉산지탑리 평양 남경 유적지 나왔고요. 원시적 숭어겁 이야기 나면서 가락바퀴 뼈바늘 났으니까 신석기 시대예요. 자, 1번에 가서 사유재산 제도가 처음 등장했다라고 하면 이건 청동기. 두 번째, 자, 환호, 또랑을 둘렀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랑을 둘렀다, 목책을 둘렀다라고 하는 건 전쟁 대비예요. 이건 방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방어를 한다는 것은 마을끼리 전쟁을 좀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청동기예요. 청동검이 나타나면서 주변 마을끼리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살짝 구릉지대의 마을을 형성시키면서 이렇게 방어체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흑요석 이야기가 났어요. 여러분 흑요석이라고 하면 검은색 흙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고 어디서 구할 수 있다? 화산지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흑요석입니다. 그런데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공주 석장리에서도 볼 수가 있고 양양 오산리 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 자 부산 동삼동에서도 볼 수 있더라.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봤더니 공주 석장리 유적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삼리 맞나요? 네. 자 공주 석장리 같은 경우는 그거죠. 저 구석기 유적지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여기서 구할 수 없는 흑요석을 봤다는 것은 이들이 먼저가 교류했다는 거고요. 양양 오산리라든지 부산 동삼동 유적지 같은 경우는 동삼리 말고 동삼동. 동삼동 유적지. 예, 다시 갈게요. 자, 여긴 둘 다 신석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 여기에서도 화산지대가 아니고 여기에서도 화산지대가 아닌데 흑요석을 본다는 건 구석기 후반도 그렇고 신석기 시대도 그렇고 멀리 있는 지역과 교류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대는 다르지만 여기서 나오는 흑요석은 백두산에 온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 규슈에서 들어온 겁니다. 자, 4번에서요. 주거용 이외에도요. 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그러니까 공동 이용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청동기 시기 때의 움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 시대의 움집이라든지 마을의 모습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이렇게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기 좀 많이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번 문제는 유물을 4개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유적지 이름은 모르실 거예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아실 건 양양 오산리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락바퀴, 칠해거리, 조개 껍데기 가면 그리고 사람 얼굴 조각상. 앞에 문제에서 이렇게 돌인데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흙을 빚어 놓은 건데 구멍을 이렇게 뽕 뚫어가지고 사람 얼굴 만든 거 있죠?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자, 아무튼 그럼 이건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한자가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한 것은 어느 시대부터냐면 철기 시대부터입니다. 자, 고인돌이라 했으니까 청동기 되겠고 3번에서 조피, 수수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농경이죠. 답은 3번 되겠고요. 단양전, 오수전과 같은 중국돈이 나온 것도 이거와 똑같은 철기 시대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는 건 철기다. 청동기 아니고요. 철기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된 문제 약 40여 분에 걸쳐서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